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그래프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라는 것을 다루었고 그 정의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정의를 바탕으로 간단한 관계식 다루는 법을 이야기했고요. 어쨌든 이 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당연히 뭘 접근해야 돼요? 이 함수가 어떤 것인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단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들어가야겠죠. 로그 지수도 우리가 함수 그래프 보면서 어떤 양상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파트를 이야기했어요. 그쵸? 똑같은 양상으로 펼쳐진다. 다른 건 하나도 없다. 단 삼각함수라는 것이 정의되는 게 기본적으로 도형으로 정의되다 보니까 앞선 단원에서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 탄젠트 함수라는 게 그래프가 좀 묘상하게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려지죠. 일단 이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기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건데 주기라는 표현이 뭐죠? 주기. 반복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주기함수라는 것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p 더하기 x가 fx가 되도록 하는 이제 양수 p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거의 최소를 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뭘 대입하더라도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주기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헌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주기함수의 주기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실제로 매번 똑같기 때문에 이 p가 0이 되어버려요. 최소 p가 없다는 거죠. 양수 최소 p가. 그래서 이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로 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엄밀하게 다룰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한정시킬 거냐는 학교 선생님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논의는 해봐야 된다. 알았죠?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fx 더하기 이렇게 하죠. fx의 주기가 2라고 한다. 그러면은 fx가 루트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사인 x 더하기 자 이게 있다면 f4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f4파이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좀 너무 쉽나요? 네, 뭐 그냥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죠. 주기가 2파이라는 거는 얘가 2파이마다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될 테니 실제로 여기다 0 넣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1 그래서 뭐 루트 2 더하기 1 이게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뭐 주기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주기라는 게 합쳐질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기가 p의 함수와
주기가 q인 함수를 내가 만약 더했다 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새로운 주기는 p와 q의 최소 공배수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p와 q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주기가 p인 것과 주기가 q인 것을 더하면 우리가 그 함수의 새로운 주기는 그냥 p와 q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삼각 함수를 기본적으로 다뤄볼게요. y는 sin x와 코사인 x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엄밀하게 그려보는 것은 그 단위 원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끌어내면은 너무 설명이 번잡해지니까 그냥 제시를 할게요. sin x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 여기 각도죠.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y값, sin x의 값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수각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점을 찍으면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in x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한 번만 그리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 번 그려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로 딱 그립시다. 자, 그래서 y는 sin x라는 것은 이렇게 물결 모양이, 즉 파도 모양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 sin x라는 게 만들어진 기본 원리가 아까 설명하려다 번잡해진다고 말했는데 sin x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세타가 있을 때, 여기 x라는 게 있을 때 여기 반지름 1이라고 할게요. 여기 x좌표가 코사인 x고요. y좌표가 sin x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정이었으니까 r분의 x, r분의 y가 코사인과 사인의 정이었으니까 이 x좌표가 코사인 x, y좌표가 sin x가 돼요. 그래서 이 sin 값은 얘가 움직임에 따라, 그쵸?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매 따라 그 y좌표의 변화 양상을 봐달라는 건데 그 y좌표는 처음에는 0이었지만 이게 x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죠. 그래서 1에서, 여기가 1이죠. 1에서 최대값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다가 여기 0이 되고 줄어들다가 마이너스 1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서 0까지 돌아오는 게 한 바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이거는 반띵했으니까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사인 함수라는 것에는 정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y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를 갖게 됩니다. 사인 함수 자체에 이러한 범위가 있는 거죠. 더불어 그림이 좀 이쁘게 생겼는데 그 이쁘게 생긴 만큼 대칭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주기부터 이야기하면 한 바퀴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갖는 거니까 이 2파이가 주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fx 더하기 2파이는 fx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다룰 게 대칭성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원점 대칭만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기함수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기호로 f-x는 -fx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좌표, 어떤 좌표에 대해서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y좌표도 딱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의미로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얘랑 원점을 이었을 때 그 연장선이 이제 또 다른 교점이 있다면 그 둘은 중점을 원점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대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다?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여기 이 두 점의 가운데에 그 대칭인 점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이걸 이 별표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삼각함수는 특히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점대칭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더 많은 대칭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 있는데 그 세로선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 된다. 뭐냐면 선대칭이라는 건 데칼코마니처럼 맞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을 접었을 때 똑같으면 그걸 선대칭이라고 불러요. 여기 생긴 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마루랑 골이라고 하나요? 물리에서? 맞나요? 여기가 골이고 이게 마루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마루와 골을 기준으로 무조건 다 선대칭입니다. 무조건 다 대칭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로를 그리더라도 이 둘 가운데에 이 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더불어 모든 x절편 기준으로 점대칭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점만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즉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 되면 x는 n파이, 그러니까 n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대칭성이 엄청 많다는 거죠. 대칭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거기 연장선이 똑같은 애가 있다. 얘랑 얘는 정확하게 y 값이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고요. 코사인 x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비슷하게 그려질 것 같은데 왜냐면 코사인이잖아?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비슷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게 그려지냐면 얘는 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가 그려진다고 생각해주면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파도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도의 물결이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만 파악을 해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다.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함수도 정의역과 치역은 사인과 코사인 둘 다 똑같고요. 주기도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똑같고요. 대칭성은 좀 다르게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사인 함수에 대한 대칭성이 이거라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코사인에 대한 대칭성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제 원점 대칭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쟤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기함수가 아니고 우함수 라고 말하며 그걸 기호로 f-x는 fx. 그러니까 기함수와 우함수의 구분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만 튀어나오냐 아니면은 튀어나오는 게 아무도 없이 그냥 똑같냐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그럼 이게 둘 다 아닌 건요? 그건 걔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그런 혼종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y축 대칭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를 ax 제곱 형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된 거죠. 또 다른 y축 대칭인 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칭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도 이 마루와 골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갖는 그 x들에 한해서 전부 다 선대칭이 되며 더불어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x절편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한 사이클을 도는 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우리가 그래프를 이런 직사각형에 집어 넣어놓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반띵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 된다라는 시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코사인이라는 것도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을 그냥 방향만 바꿔서 그려주는 식이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아예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예 똑같은 모양.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점대칭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뭐 1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얘랑 똑같은 값은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얘랑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가 될 것이며 이 둘의 중점이 정확하게 얘와 얘의 가운데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이 얘는 x는 n파이의 선대칭이 되고요.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의 점대칭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럼 너무 사실 이것만 가지면 너무 시시하니까 우리가 얘를 좀 변형하게 됩니다. 변형하게 돼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표현은 sin x에다 곱하기 a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건 다 변하지 않는데 이 치역만 두드러지게 변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얘가 0보다 작으면 뭐 치역의 범위만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y는 a sin bx 우리가 x의 개수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x의 개수를 바꾼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x가 이렇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 x에 따라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였죠. 근데 이 x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더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더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시간이 짧아지거나 늘어진다.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주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얘는 주기를 바꾸게 되는데 그 주기가 얼만큼 여기 곱해진 거에 반비례하도록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원래 주기는 2파이인데 그거에 나누기 b를 한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내가 원래 1시간에 1km를 갈 수 있는데 속도를 2배로 했다는 건 시간은 반이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in bx라고 되어 있을 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제 새로운 주기라는 거죠. 이때 이 절대값 b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주기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단위로만 생각을 하고 개수에는 마이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로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in 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 치역이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그게 그냥 딱 깔끔하게 더하기 c만 해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고 이걸 싹 다 합쳐서 y는 a sin b 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의미하는 건 최대와 최소를 변화시키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 최대 빼기 최소를 이제 변화시킨다. 원래 최대랑 최소 값의 차는 얼마예요? 2죠. 근데 a를 곱하면 최대랑 최소 간의 차가 2a가 되죠. 그래서 최대 빼기 최소를 우리가 2a라고 만들기 때문에 이 a의 값은 실제로 최대에서 최소 뺀 거에 나누기 2한 값이랑 관련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B는 주기를 관장한다 했어요. 얘 때문에 이제 주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C와 D라는 것은 평행이동에 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에 관여한다. 얘는 X축 평행이동이고요. 얘는 Y축 평행이동이죠. 물론 이 C는 B와 결합돼서 만들어진 계열이라서 우리가 얘만 보고서는 평행이동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B까지 봐줘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서 사실 좀 가시적으로 잘 보여요. 우리가 치역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과 1에서 얼마큼 더해졌는지만 보면 평행이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얘가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sin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생긴 sin x는 이게 왼쪽으로 움직인 건지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간 걸 수도 있거든. 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C를 구하고 싶을 때는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이 아까 말했죠. 여기서 특징적인 애는 얘라 했어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파악해주면 그래도 좀 편하다. 그러니까 절편을 기준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그 x와 y를 기준으로 파악해주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sin x가 지금 0부터 파이, 2파이까지 이렇게 한번 출렁이는 그림을 그렸다면 y는 2 sin 4x라고 하는 애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일단 주기가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 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반띵이니까 4분의 파이, 얘는 이거의 반띵이니까 8분의 파이, 여기는 8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값이 2와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사인과 코사인 함수예요. 이게 코사인도 어차피 여기 있는 거랑 같은 양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은 사실상 거의 한 몸처럼 함께 설명이 됩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다른 점은 이 대칭성 뿐이에요. 대칭성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 중에 하나가 B죠. 뭐냐면 사인, 코사인 말고 탄젠트. 사인과 코사인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둘은 실제로 큰 관련이 있는데 탄젠트는 혼자 이름이 다르잖아. 그치? 실제로 달라요. 실제로 다릅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고요. 반대쪽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탄젠트는 이 코사인 분의 사인에 대한 아이디어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이제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가 0이면 안 돼요. 즉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 2분의 파이에서는 싹 다 값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점선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점근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애들이 다 2파이를 기준으로 그렸으니까 얘도 2파이를 한번 찍어주면요. 생긴 거 자체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주기함수인데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기냐.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이 그림이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보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0과 파이의 가운데일 거 아니야, 맞지?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그림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긴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얘는 중요한 게 뭐다? 주기성이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 n파이 더하기 x라고 쓸까요? 그냥 탄젠트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부호에서 얼사탄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뿔뿔마마고요. 코사인은 얼사탄코에 의해서 1, 4, 4분면이 플러스니까 뿔마마뿔이죠. 뿔마마뿔, 뿔마마뿔. 4개마다 이렇게 규칙이 발생되는데 탄젠트는 얼사탄코. 그래서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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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네, 뿔이 1, 3, 4분면에 존재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2번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주기가 파이라는 것, 사인과 코사인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다르다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 생긴 게 확실히 다른 만큼 정의역과 치역도 많이 다르게 되고요. 정의역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점근선은 싹 다 빼고 정의역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치역도 특이하게 그냥 y가 실수 전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그리고 실수 전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젠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함정 카드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형태가 나와요. 탄젠트 x라는 애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탄젠트 파이 더하기 x는 탄젠트 x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말한 순간 이건 탄젠트랑 관련 없는 문장이 돼요. 알았죠? 그런 페이크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재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있겠죠. 얘 대칭성은 지금 보다시피 원점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기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x는 fx까지 아까랑 같은 마이너스 fx라고 아까와 같은 양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도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도 대칭성이 있겠죠. 그 대칭성은 그냥 모든 x절편, 근데 이게 점근선의 x절편을 포함해서 그냥 2분의 n파이 기준으로 콤마 0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면, 선을 그었다면 여기를 지나도록 얘와 얘는 정확하게 딱 y 좌표만 부호가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주제 중에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문제였는데요.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a 탄젠트 bx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bx? bx면 좀 그런가? 이거 알려줬었나? 잠시만. 네, 그럼 여기 그냥 a랑 b의 관계식만 이야기하죠. a랑 b의 관계식 어떻게 구하죠? 이게 y는 a 탄젠트 bx래.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래.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애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해야겠네요. 탄젠트 bx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어떤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대칭성만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정삼각형이 나오면 문제를 뭘로 풀죠? 문제를 푸는 양상은 보통 뭐예요? 2대 1대 루트 3.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반띵이죠.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점대칭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뚝 자르면 그것도 반띵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b라서 b분의 파이가 주기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럼 여기 값이 얼마예요? b분의 4b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함수 값이 뭐가 돼요? 4b분의 파이 콤마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4b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쵸? a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됩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1. 그래서 여기 좌표가 그냥 a가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다시 정삼각형은 보통 뭐가 떠오른다고?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4b분의 파이인데 여기가 a라면 그쵸? 그래서 ab는 4분의 파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미안해요. 여기 루트 3a죠? 그러니까 다시 4b분의 파이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a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맞죠? 그래서 ab는 4분의 루트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칭성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알았죠? 길이 활용하고 그걸로 이제 좌표까지 주기나 좌표들도 우리가 각각 다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입니다. 자, 아까 사인, 코사인은 우리가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뭐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한 번처럼 얘랑 얘가 눈에 띈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기를 관장하고 얘네 둘이 치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인다고 말했는데 탄젠트는 다릅니다. 얘가 이제 주기를 관장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얘랑 얘가 티가 잘 안 나요. 잘 티가 안 납니다. 얘 평행이동 해봤자 이게 내 눈에 그렇게 막 많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 움직였다는 건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큼 움직였는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숫자를 봐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묻는 거는 얘예요. 이 탄젠트에만 있는 유일한 항목 뭐죠? 점근선. 이 점근선을 위주로 다루게 되고 그럼 이 탄젠트의 점근선은 내가 어떻게 다루냐라고 한다면 이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 탄젠트 옆에 있는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때 이거를 만족할 때 만족하는 x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점근선들입니다. bx 더하기 c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그때 점근선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냥 탄젠트 x라면 그냥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지금 여기서 말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 있죠? 걔가 점근선인데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탄젠트 x를 묻는 일은 없을 거고요. 나한테 묻는 건 bx 더하기 c에 대한 점근선을 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얘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c 넘기고요. b 나눠주면 나오는 값. 그게 점근선들이겠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개념입니다. 삼각함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의역, 치역, 주기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다음 추가로 대칭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탄젠트에만 있는 이제 점근선이라는 것과 이제 개수를 그럼 이게
그래프가 좀 한정적이라서 개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건드린다까지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로 67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8번.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랑 y를 기준으로 a는 x sin y와 b는 y sin x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뭐라는 거? a는 x sin y 더하기 y sin x랑 b라는 값이 x 코사인 x 더하기 y 코사인 y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둘을 비교하래, 대소관계를. 근데 x랑 y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만 특정 지어주고 아예 관련을 안 지어줬는데 어떻게 이들을 비교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애초에 x랑 y가 이 범위에 있다면 코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가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려보죠. 어차피 물어보는 건 1사분면 위주로 물어봅니다. 즉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딱 그냥 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사인 x고요. 코사인 x고요. 탄젠트 x가 좀 특이한데 된다. 노란색 좀만 수정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기울었나?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탄젠트 x죠. 자, 가장 특징적인 거는 탄젠트와 사인이라는 것은 만나는 점이 하나뿐이고요. 탄젠트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항상 큽니다. 항상. 이유는 간단해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근데 얘를 사인과 비교하면 코사인, 얘가 지금 1분의 사인이랑 코사인분의 사인을 비교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코사인이 1보다 작죠. 당연히 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해서. 그러면 분모가 더 작은 애가 숫자 자체는 더 크니까 탄젠트가 사인보다 항상 큽니다. 항상. 그리고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알다시피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만나죠. 왜냐면 대칭인 애들끼리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대칭성이 유지된다 했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대칭인데 여기 4분의 파이에서 만나면 여기랑 여기랑 실제로 같은 모양입니다. 여기랑 여기랑도 당연히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정확하게 내가 만나는 가운데일 겁니다. 그렇죠? 4분의 파이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죠. 근데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1. 그래서 이 4분의 파이를 넘어가는 순간 탄젠트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고만고만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탄젠트는 이 순간 4분의 파이를 기점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는 잘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참고로 2분의 파이가 얼마라고? 90도. 숫자로는 파이가 3.14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1.5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나누기 2한 거니까 0.78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은 해둬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뒤 문제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4분의 파이 이전이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과 여기에 있는 사인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빼기입니다. 그래서 a의 b를 뺐을 때 여기가 x 곱하기 sin y 빼기 코사인 x와
y에서 sin x 빼기 코사인 y를 계산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다시피 코사인이 무조건 사인보다 큽니다. 0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x랑 y랑 뭔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사인은 코사인보다 반드시 뭐라고? 작다고. 어디까지에 대해서? 4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어떠한 x, y를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좀 많이 헤매고, 두 번째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의미만 한번 이야기하자는 입장에서, 자,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주기가 4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는 4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은 주기의 종수 곱한 게 4가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야. 내가 만약에 올해 생일이 7월 31일이었어. 그럼 내년 생일도 7월 31일이죠. 왜냐면 생일은 1년이 주기니까, 맞지? 그러면은 얘가 성립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생일은 2년 뒤에도 같아요? 같지? 그럼 주기가 2년이라는 말이야, 이 말이? 아니죠. 그렇지? 주기가 1년이니까 2년 뒤에도 생일이 같은 것 뿐이죠. 이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4 뒤에도 똑같다는 이야기는 주기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던 게 4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오인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기가 4가 되도록 안배를 해놓습니다. 안배를 해놓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P가 뭐 4다 이런 멘트로 정확하게 주기임을 언급해줘요. 근데 언급을 이제 안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모의고사에서 주로 등장해요. 모의고사에서 좀 난이도 높이고 싶을 때 이 표현으로 장난질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면 좋겠다. 뭐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럼 sin 2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기가 얼마가 되냐?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4가 되죠. 딱 4니까 맞다. 두 번째, sin 2분의 3파이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파이분의 2파이니까 3분의 4죠. 얘한테 3 곱하면 4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맞다. 코사인 2분의 5파이 x 주기가 2분의 5파이분의 2파이라서 5분의 4인데 여기에다가 5 곱하면 4가 되죠. 그러면 얘도 된다. 코사인 3분의 8파이 x라는 거는 3분의 8파이분의 2파이라서 4분의 3인데 여기다 정수 곱해서 4가 안 나오죠. 얘가 틀렸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에,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통 주기를 의미하도록 해놔요. 근데 장난질하는 문제들이 때때로 존재하고 그 장난질하는 문제의 대표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장난질하는 문제는 실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 딱 한 문장으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고 그리고서는 질문 받는 걸로 해보죠. 좀 무난한 부분이라서. 7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일단 2로 묶어주는 이유는 주기가 얼마인지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평행이동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맞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뭐 실제로 몇 번 더 그려지겠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실제로 뭐야? 0부터 파이까지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파이, 여기 정도까지 이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다른 건 사실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파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럼 얼마였어? 원래 파이가 될 자리지만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6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얘랑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럼 요 두 점을 구해서 여기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대칭성이 좀 강하다 했죠. 탄젠트도 대칭성이 있지만 탄젠트는 선대칭이 없어요. 점대칭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선대칭 문제에선 가로선에 대한 걸 묻고 점대칭에 대해서는 이 직선 AX 형태를 많이 묻습니다. 가로선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합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 주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행동은 대칭성을 찾기 위해서 얘랑 얘를 찾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얘랑 얘는 이 둘을 더한 어차피 이게 선대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의 합은 선의 2배죠. 맞아요? 그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같겠죠?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분의 4파이예요. 이렇게 대칭성을 봅니다. 알았죠? 이 대칭성을 보냐 못 보냐가 문제에서 꽤 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풀이 양상을 조절해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칭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은 절편에다가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절편의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그래프 특성상 평행이동을 해놨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값을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걔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확인해주면 되고 걔를 기준으로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원래 선대칭을 기준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라는 게 기본적인 풀이 양상입니다. 이게 선대칭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걸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매번 사용했죠.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이 선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지저분한 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마 더하기 델타를 이용하는 것도 때때로 괜찮다. 그쵸? 그 생각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아직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 알파 베타 바탕으로 코사인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코사인 6분의 파이 구해달라는 거고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이유, 파이가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주기가 얼마가 돼서 2분의 2파이, 즉 파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콤마 1이네. 1에서 출발한 애가 파이만큼 지난 후에 도착한다 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죠. 가로선이 누구든 상관은 없다. 어차피 가로선의 합은 양 끝의 합과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착안해서 문제 몇 개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쉬운 걸로 합시다.
y는 sin 6분의 6파이 x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쉽게 느껴지겠죠? 그지 같은 거겠죠? 3분의 7파이 x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짜증나지 않았지? 3분의 7파이 x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려서 y는 대충 2분의 1 특수각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다고 했을 때 x가 0부터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42까지 라고 했을 때 x 좌표의 합 요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x 좌표야 이렇게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저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둘 더한 건 누구랑 같다고? 이 둘 더한 거랑 같을 거고 이 둘 더한 건 이 둘 더한 거랑 같겠죠. 이 둘 더한 것도 이 둘 더한 거랑 같겠지. 그것만 이용하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일단 주기가 얼마인가 부터 따져줘야 되고요. 주기는 3분의 7 파이분의 2파이니까 7분의 6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7분의 6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7분의 3이고요. 그럼 얘는 7분의 12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7분의 9가 되죠. 7분의 3, 6, 9, 12 맞지? 그럼 사실상 내가 여기서 40 젠장 숫자 너무 크게 했는데? 49개가 뜨네. 뭐 그 정도면 괜찮죠? 좀만 줄일까요? 한 12 정도로만? 네. 12 정도로만 줄입시다. 어차피 구할 수는 있는데 수열의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미안해요. 얘 갑자기 왜 이러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줄였습니다. 자, 12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7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 14번의 주기를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의 합이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걸 진짜 다 더하냐? 그게 아니라 7분의 3을 기준으로 0 더하기 1이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럼 언제까지 더해요? 말했죠. 14번이라고. 그쵸? 0, 1, 2, 3. 그러니까 이게 14번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4까지. 맞나요? 어이씨, 큰데? (28까지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맞니? 네,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28이 아닐 텐데? 27까지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부터 27까지 어떻게 더하냐는 거고, 어떻게 더해요? 그쵸?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런 거 더할 때, 우리가 양끝 더한 게 똑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27이 14개, 27이 7개 있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42라는 것도 해봤자 그냥 6배로 늘어난 거잖아. 그쵸? 그래서 끝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계산력은 많이 계산량 자체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커지면 이제 귀찮으니까. 이걸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좀 줄여서 표현했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해는 가죠? 대칭성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2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6분의 1이 됐든 어차피 나는 이걸로만 풀면 돼요. 얘를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x절편은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그치? 그렇게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대칭성을 활용하는 주제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지금 가운데의 2배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귀찮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 끝과 합이 똑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왜 27이냐고? 뭐? 맞아. 잘못 썼네요. 왜 28개죠? 나누기 2하니까 14개.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 이게 대칭성 쓰는 거다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지수 로그 할 때도 말을 했죠.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형태라 했어요. 절대값 x랑 절대값 fx.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었죠? 얘는 얘는 x가 0 이상인 거를 y축 대칭.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린다. 그래서 얘는 다 물어봐요. 지금 704번만 보더라도 다 물어보고 있죠. 실제로 x에만 절대값 붙인 거 있고요. 전체에 절대값 붙인 거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다 그려줄게요. sin x를 기준으로, 코사인 x를 기준으로, 탄젠트 x를 기준으로. 원래 사인은 그냥 이렇게 생기죠.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생기고요. 원래 탄젠트는 이렇게 생기고요. 근데 이거를 sin 절대값 x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 그래프를 여기 x 0 이상인 부분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를 이렇게 옮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주기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sin 절대값 x는. 근데 y는 코사인 절대값 x는 얘 어차피 y축 대칭 해봤자 똑같아요. 이거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은 그림이 돼요. 탄젠트 절대값 x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거를 대칭한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지같이 그렸나?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얘도 주기가 깨집니다.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알았죠?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냐가 그래프 양상을 확 바꿔요. 그거까지 받아들여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절대값 sin x는 어떻게 되냐? 이건 좀 편하죠. 그냥 맥도날드 그리면 됩니다. 그쵸? 맥도날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요. 그쵸? 원래는 출렁이면서 이제 주기가 형성되는데 추출할 때 맥도날드 맞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끊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 형태는 아닌데 이제 좀 짧아진다 라고 하면 됩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맥도날드가 좀 옆으로 이동한 형태가 되고요. 얘도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탄젠트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그려지면서 주기가 여전히 파이예요. 그럼 주기함수가 유지됩니다.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그림이랑 똑같은 거라서 접어 올렸을 때 모양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 이쁘게 생겨서 그래요. 이쁘게 생겨서 이거 대칭인 것 같은다면 보통 대칭이 됩니다. 보통 대칭이 되고요. 그거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서 x에만 절대값 붙이는 그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할 게 많거든. 어차피 어려워하거든. 근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 주기성이라는 굉장히 특색 있는 형태를 부셔버리거나 변형시키는 것에 목적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절대값을 가져왔을 때 어디에 붙어있냐에 따라 그 주기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주기가 변형되거나 라고 하는 것이 달라서 함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사인은 없어지거나 반띵되거나, 코사인은 그대로거나 반띵되거나, 탄젠트는 없어지거나 그대로거나. 그렇죠?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와 함께 이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알았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잘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프와 대칭성, 그거 위주로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자, 대칭성이랑 주기성 바탕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뭐 이제 식을 좀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요즘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파트 이야기할게요.